안녕하세요. 파산의 시대 대한민국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지금 현재 그 많은 이들이 경제적인 충격으로 인한 몰락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많은 이들이라고 하면 다름이 아니라 무리하게 자신의 수준을 넘어선 대출을 일으킨 사람들이죠. 집을 사겠다고 4억, 5억, 7억을 빚낸 이들이 대거 몰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절대로 도망갈 수 없는 처지에 내몰려 있습니다. 파산하고 몰락하고 야반도주 해야 될지도 모르는 거죠. 근데 그렇게 야반도주하는 순간 자신의 삶은 저 아래로 떨어져서 다시는 제대로 살 수 없다라는 거죠. 앞으로 한국은 일본처럼 되게 삭막하고 개인주의가 심해지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남의 사정에 대해서 자세히 묻지 않는, 가까이 가지 않는, 속내를 함부로 드러내지 않는 사회가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너무 많은 일들이 벌어져서 과거에는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넘쳐나기 때문에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는 거죠. 적당히 덮는 거죠. 왜? 그래야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니까요. 자식이 부모를 살인하고 형제간의 살인사건, 온갖 등쳐먹는 일들이 넘쳐나는 믿기 어려운 일들이 많았기 때문인 거죠. 사회가 아니라 가정 안에서도 온갖 강력범죄들이 차고 넘쳤던 거죠. 왜?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타인들이 점점 더 다가오는 걸 꺼리고 남의 등을 쳐서 사기 쳐먹고 용해먹는 것조차도 이제 안 되는 시대까지 내몰리다 보니까 그냥 막장이 된 거죠. 막장이. 자식이 빚지고 훔쳐서 도둑질해서 도망간 거예요. 신분 세탁한 거죠. 어디 사는지 부모한테 제대로 알리지도 않죠. 가끔씩 연락을 합니다. 근데 전화해서 괜찮냐, 잘 지내냐 라고 얘기하면 부모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지? 이렇게 물어요.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지의 속내는 뭐냐면 너 또 무슨 사고 쳐가지고 또 도망간 거냐? 어디 가서 또 돈 훔쳤니? 또 돈 빌렸니?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면 그 자식은 부모에게 안부 전화이기도 하지만 뭐를 묻는 거냐면 자기를 쫓아오는 자기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자기가 돈을 안 갖고 도망갔기 때문에 채권자들, 깡패들, 야구자들이 그 부모를 괴롭히지 않는지 동양 파가려고 전화한 거죠. 그러면 그 부모는 이러죠. 아니 그래 안 그래도 그 야구자 놈들이 자꾸 와가지고 괴롭히길래 자식에게 돈은 나하고 상관없다. 그놈 찾아가가지고 죽이든지 돈 받아내는지 알아서 해라 라고 얘기하고 또 다른 나이든 야구자한테 돈을 주고 그놈들이 더 이상 못 찾아오게끔 돈 주고 해결사로 돈 주고 그들 쫓아보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해결사들한테 돈을 주는 것도 적은 돈이 아닌 거죠. 한국 돈, 일본 돈으로 10만 원, 한국 돈으로 한 100만 원, 110만 원 정도를 주고 해결사를 불러서 자식한테 돈 받아내겠다고 온 야구자들을 쫓아내보낸 거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할 거라는 거죠. 윤락업소에서 일해가지고 돈 버는 것도 그럴 수 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 흠이 못 된다. 죄가 아니다. 손가락질 같은 것들 아예 생각도 안 하는 거죠. 여대생들이 저녁에 유흥업소에 가서 풍속업소라고 하죠. 일본에서는. 가서 일하는 걸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 그렇게라도 해서 돈을 번다는 것 자체는 그래도 도둑질을 하고 남의 등쳐먹는 것보다는 낫기 때문인 거죠. 그렇게 사는 거죠. 뭐 남들이 어떻게 살든 뭐 그럴 수 있다. 뭐 그러려니 하면서 그냥 받아주고 수용하고 하는 거죠. 다만 자신한테 피해가 오지 않는 범위 안에서인 거죠. 그래서 막연하게 친절하고 미소를 짓지만 가식적이고 그냥 타인과 거리를 두기 위한 그런 자기를 방어하기 위한 미소이고 밝은 표정일 뿐인 거죠. 절대로 남의 사정에 끼어들어서 관여하고 도와주고 이러지도 않는 거죠. 왜? 도와주겠다고 잘못 관여했다가 되려 자신이 화를 입고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사람을 믿지 못하는 세상이 되는 거죠. 이게 당연해지는 거죠. 그리고
블랙 컴퍼니가 되게 늘어나고요. 왜? 하청민으로 전락한 사람들이 많다 보니 그 사람들을 함부로 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분위기가 심해지고 취업이 어려워지고 일자리가 적어지니까 일하러 온 사람들에게 그냥 강압적으로 혹은 무언의 압력을 쏟아부어서 일을 더하게 만드는 거죠. 학대시키고 억압하고 핍박하는 거죠. 일주일에 100시간, 120시간 일하고 주말에 나와서 일하는 것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사명감이니 혹은 되게 열정적인 줄 알았다는 등 뭐 옆에서 온갖 교묘한 얘기들을 얘기하면서 교묘하게 억누르고 어설프게 이렇게 좀 위로해주면서 계속 써먹는 거죠. 그런 일들이 판이 엄청나게 심해질 거라는 거죠. 그런 사회가 파산과 몰락이 심해지면서 온갖 충격적인 일들이 심해질 거라는 거죠. 이제는 사람들이 남이 어떻게 사는지 관심도 없을 거고 함부로 탐내거나 부러워하거나 하지도 않을 거라는 거죠. 과시하는 모습들도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줄어들 거다라는 거죠. 파산하고 몰락하고 망가지는 사람들이 엄청 늘어나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은 한국의 드라마들도 점점 더 과거에는 연애, 남녀 간의 사랑, 뭐 병원에서 남녀가 사랑하고 회사에서 남녀가 사랑하고 법원에서 남녀가 사랑하는 뭐 연애담 얘기들이 되게 많았죠. 백마탄 왕자 이런 얘기들. 왜? 풍요로웠으니까요. 여유로웠으니까요. 그런 해피엔딩의 그런 드라마나 영화들이 되게 많았다는 거죠.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런 것들보다 현실 세계를 적나라하게 파헤치는 드라마나 영화들이 인기를 끌죠. 왜? 아예 이제 그런 데서는 연애 같은 그런 러브 스토리 같은 러브라인 있는 거 없죠. 왜? 그런 거 따위가 안 중요하다니까. 세상 사는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오징어 게임이나 지옥이나 뭐 이런 드라마들이 인기를 끄는 이유는 다름 아닌 파산의 시대고 경제 몰락의 시대이기 때문인 거죠. 일본 드라마들이 그렇고 이제 앞으로 한국의 드라마나 영화 같은 작품들도 되게 그런 식으로 바뀌어 갈 거다라는 거죠. 일본 드라마 중에 하케다카라는 게 있거든요. 하케다카가 뭐 그냥 뜯어먹는 거죠. 일본의 경제가 몰락했을 때, 거품 붕괴가 되었을 때 많은 기업들이 싼값에 나왔잖아요. 그 싼값에 나온 기업들을 외국 자본들이 들어와가지고 헐값에 사들인 거죠. 그런 일들이 한국에도 똑같이 벌어질 거다라는 거죠. 드라마나 영화나 소설이 현실을 반영하잖아요. 현실보다 좀 더 빠르게 예측하는, 미래 예측하는 기능들도 있고 현실을 파헤치는 기능들도 있고 현실의 부조리들을 까발리고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역할들도 하고 되게 많은 역할들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더욱더 드라마나 영화나 소설에 빠지는지도 모릅니다. 불편한 현실들을 더 잘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영화나 드라마나 그 작품의 서사에서 보여주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많이 깨우치고 많이 배우는 것 같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 상류층들, 기득권들, 재벌, 족벌, 권력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들, 그들은 절대로 국민들을 자유로운 존재로 내버려 둘 생각이 없죠. 10년에 한 번씩, 15년에 한 번씩 그들의 주머니를 다 털고 빚쟁이로 전락시켜서 더 많이 일하게 만들고 더 고개 숙이고 권력층에 추종하게 만들죠. 그렇기 때문에 부패와 범죄를 내버려 두는 거죠. 두려움을 떨게 만드는 거죠. 주식과 부동산 시장에 거품을 더 키우고 주식과 부동산 시장에 뛰어들어서 부자가 되겠다라는 환상을 심어주고 있죠. 왜? 부자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빚지게 만들어서 다시는 권력을 가진 권력층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을 못 내게 만들려는 거죠. 국민들이, 서민들이 연대 못하게 만든 거죠. 아이러니한 건 운동권 출신의 지금의 정부가 그런 갈라치기와 남녀 갈등, 패미, 젊은 사람들과 나이 든 사람들의 세대 전쟁, 이런 갈등을 더 많이 조작하고 더 많이 작업하고 있다는 거죠. 씁쓸한 거죠. 자신들이 운동권이었던 젊은 시절에 권력층들, 부패했던 그 독재 정권들이 벌렸던 그런 수작들을, 작업들을 고스란히 패자로서 배워놓고 이제 와서는 가해자 입장에 서서 국민들을 상대로 그런 사기 조작질을 하고 있죠. 되게 씁쓸하고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파산의 시대, 몰락의 시대에 앞으로 우리가 만나게 될 사회 현상들이고 사회 모습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어떻게 살아야 될지
더욱더 고민이 되는 요즘입니다. 이상입니다.